일단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자, 12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문제 12개, 계산 문제 1개, 그리고 필수 법령 1개입니다. 이 패턴이 무슨 패턴이냐면, 일단 점수를 보시면 이건 작년에 저희 방에서 나왔던 90점 나왔었던 분이에요. 작업평은 만점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필답평 날짜가 저희가 지금 카톡방에 자동으로 뜨죠. 54일 남았네요. 54일. 자, 여러분들 지금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상 문제와 신출 대비집만 보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바로 답변 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상되는 문제이고, 신출 대비도 역시나 예상되는 신출입니다. 제가 24년 1회차 때 찍어드렸던 문제에서 신출 대비해서 필답형 한 문제 나왔고 작업형 두 문제가 적중했죠. 필답형이 14문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신출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형도 여러분들이 작업형도 이제 좀 아실 건데 작업형 총 9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문제가 신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했을 때 필답형에서 한 문제, 작업형 두 문제가 맞췄죠.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 오신 분들 많아요. 일단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자, 12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문제 12개, 계산 문제 1개, 그리고 필수 법령 1개입니다. 이 패턴이 무슨 패턴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14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1회차를 돌리면 14문제를 외우는 거예요. 14문제를 공부하고 외운다는 거죠. 14문제를 공부하고 외운다는 건데, 저희 책 교재를 보시면은, 저희 교재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시면, 자, 1번부터 8번까지가 필수 법령이죠. 필수 법령. 왜 무조건 외우냐면, 자,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여러분들 보면 안한작사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안한작사. 안한작사 있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안한작사 문제가 연달아 2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한작사가 연달아 2번 나왔으면 3번까지도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3번 연달아는 안 나올 것 같고, 결국에는 산산산 직직이라든지 아니면 산안근근, 해해근기 이런 위주로 해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필수 법령은 어떻게 외우셔야 하냐면, 필수 법령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한다. 왜냐?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보셔야 돼요.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방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저희 교재는 14년치거든요. 14년치를 중복 문제 수거해놨어요. 중복 문제를 수거해놨거든요. 보시기가 편합니다. 이 자체가. 왜냐하면 중복 문제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외우면 다른 이제 일반 기출 문제로 봤을 때 4문제, 5문제 겹치는 게 한 방에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기본 예시는 14년치 플러스 이제는 24년 1회차죠. 24년 1회차가 외워져야 합니다. 이거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54일 남았거든요. 54일 뒤에 본인의 모습을 보세요. 54일 뒤에는 이 문제를 다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지라고 접근할 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생각했을 때가 여러분들이 공부가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부터 8번까지 필수 법령 꼭 한 번씩. 어떻게 하냐? 일어나서 혼자 중얼중얼, 그리고 자기 전에 혼자 중얼중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한 문제씩 꼭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8번까지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7일이겠지만은 플러스 1일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내가 하루 2문제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문제를 일주일씩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몇 번 반복되냐면 여러분들이 4번, 5번 반복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기 때문에 나중 되면 여러분들 50번, 60번도 본 상황이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뭐든지 안 외워진다라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안 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무조건 덤벼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가장 안 외워지는 파트가 건설 파트거든요. 건설 파트. 건설 파트.
건설 파트가 문장이 길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건설 파트를 무조건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방법도 무지성 암기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게 시발가지라는 암기법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출고될 때 자동차에 화물 트럭에 실려서 오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전하시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이라고 외워놓으시면은 그건 말 그대로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당연하게 그런 장소에서 해야 거잖아. 그리고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그리고 다 마찬가지죠.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상식선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암기법을 넣어놨잖아요. 암기법. 앞글자 암기법. 중요합니다. 시험장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필기를 넘었잖아요. 필기는 솔직히 4분의 1 확률이죠. 내가 모르면 25%의 확률이 돼요. 25%의 확률. 내가 모르면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필답은 실기는 내가 다 써야죠. 암기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앞글자로 외우시면 앞글자 쓰다 보면은 그 시험장 들어가서 그 분위기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답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이 중요한 겁니다. 암기법으로 해놓으셔야지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암기법을 쓰고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또 연락을 자주 주시는 분들 중에 패턴이 또 뭐냐면 작업형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작업형. 자, 작업형은 조금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가 있죠. 일단은 기계기구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놨죠. 사진을 보고 이게 크레인이 뭔지, 그리고 뭐 향타기가 뭔지, 타워 크레인이 뭔지, 이런 거는 기계기로 익혀 놓으셔야 돼요. 제가 최대한 좀 더 편하게 사진을 넣어 놨지만은 이 사진 다 실제로 다 찍은 사진 현장에서 사진도 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보셔도 내가 모르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더 편한 게 됩니다. 작업형 부분은. 작업형은 나중에 좀 강의 후반에 제가 또 영상을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떨어지시는 분들 패턴이에요. 계산 문제 안 봐. 점수대 보면은 필답이나 작업형 합쳐서 뭐 56점, 57점, 58점. 대부분 이 점수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뭐냐? 계산 문제 틀렸다. 계산 문제 틀리거나 계산 문제 안 하는 분. 이거 하나 아셔야 할 게, 저도 역시나 경영학과 졸업했거든요. 문과 나오신 분이라도 계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기기사나 뭐 전기공사기사, 뭐 공조냉동기사, 이런 문제, 이런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산수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돼. 기초지식이. 근데 산항기라는 식만 세울 줄 알면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어려운 게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두주거리 문제. 작년에 두주거리 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산항기에 나오기엔 조금 수준이 높게 나왔어요. 두주거리 문제가 보통 쉽게 나왔는데 그거는 단일이 한산하는 문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한산까지 나왔는데 좀 어렵게 나왔지만 그 문제 역시나 제가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필답형, 작업형 공부 비율을 물어보셨잖아요. 필답형을 90% 가져갑니다. 필답형 90%. 왜냐하면 작업형도 결국에는 필답입니다. 필답. 필답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요 또 공부 또 잘못하시는 분들 패턴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사진 있죠. 필답형 15점, 작업형 45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를 잘못 이해하신 분인데 이 점수를 받은 분은 원래 필답이 최소 35점에서 45점은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15점 나왔냐? 저의 추측입니다. 필답은 연필로 쓰면 안 되거든요. 답안을 연필이나 그러니까 연필이나 샤프로 쓰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연필이나 샤프로 답안을 썼기 때문에
무슨 문제는 연필로 답을 쓰고 무슨 문제는 샤프로 답을 쓰고 그 다른 문제는 볼펜으로 답을 쓰고 볼펜으로 쓴 답안만 채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필답 외우기 귀찮아. 힘들어. 그냥 작업형 영상 보고 푸는 문제에서 고득점 노려서 합격해야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필답에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공부 시작했지만, 뭐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쓰라고 나왔고, 자, 영상은 그냥 지게차 작업 중이 나와요. 이 문제는 뭐냐면,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이 자체가 법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답이라는 거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작업형에서 나오는 문제가 필답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작업형에서 고득점 절대 못 노리십니다. 문제 자체가 작업형에서 나올 때는 필답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필답이 기반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작업형도 고득점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필답에서 90%의 시간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업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작업형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일단 필답부터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지금 14년치를 외우는데도 시간이 버겁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57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약 30일 정도 후 내가 하루에 1회차씩, 그러니까 1회차라는 기준이 제가 아까 말했던 12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암기법을 했을 때 한 바퀴 쭉 돌리거든요. 그럼 하루에 14문제 보죠. 그러면 이거를 20일 돌려볼게요. 그러면 280문제를 돌린 거예요. 280문제는 14년치 다 돌린 겁니다. 14년치 플러스 2024년 1회차까지 돌린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1회독이 힘든 거고 2회독, 3회독 속도가 붙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죠. 그래서 속도가 계속 쭉 붙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해독이 중요합니다. 해독. 그리고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정말 너무 길어서 나는 안 외워진다. 어떻게 하냐? 일단 짧고 굵게 외우세요. 살을 붙인다는 게 이 문장을 틀린 이제 문장에서 내가 놓쳤던 문장을 더 살을 붙여서 더 정확한 법령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 채점은 로봇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관이에요. 자, 문제 출제자와 채점관은 틀립니다. 출제하시는 분과 채점관은 틀려요. 그렇지만 둘 다 사람입니다. 자, 채점하시는 분이 답안을 딱 보자마자 압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너무 키워드만 써가지고 짧고 굵게만 가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막상 답안 쓸 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내가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살을 못 붙이더라도 키워드 정도 만약 쓴다라고 하면 부분 점수는 가능하다는 거죠. 해당 문제가 뭐 6점짜리다. 6점인데 부분 점수만 받아서 4점을 맞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 아셔야 할 게 필답과 작업형에서 만점 기준 일단 100점이죠. 자, 필답 55점, 자, 작업 45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만점은 80점이에요. 왜냐? 신출이 나오기 때문에. 신출은 결국에는 만점 대비용 문제거든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 보건규칙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다 못 봅니다. 대표적으로 산안법이 800조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법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800조에 대한 걸 여러분들 다 못 외웁니다.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출이 나왔을 때 맞추면 좋겠지만 못 맞추더라도 자, 기존 기출만 잘 해놔도 80점이라는 점수가 가능합니다. 이 80점이 뭐냐면 자, 필답에서 10점 대충 그래요. 작업에서 10점 20점이라는 점수가 결국 만점 대비용 문제,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점은 80점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서 60에서 80점이라는 점수는 내가 다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설프게 외워놓으면 이거는 찍기가 안 되잖아요. 내가 다 써야잖아요. 내가 어설프게 외워놓으면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를 산업 암기기사라고 많이 들어봤었죠. 암기기사. 맞아요. 암기시험이에요. 암기시험. 그렇게 내가 어설프게 외워놓으면 틀리죠. 내가 실컷 외워놨지만은 이 문제 헷갈려가지고 다른 답안을 써버리면 그거는 그냥 점수가 빵점이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로봇 문제가 있죠. 로봇 문제가 총 3개 있습니다. 로이조안, 로자기, 외매제. 근데 내가 로봇은 알겠어. 근데 어설프게 외워놓으면은 아 이거 로이조안이야. 로이조안 썼어요. 그럼 틀린다는 거죠. 왜? 실제로 물어봤던 건 로자기 문제였겠죠. 뭐 로봇의 작동 범위 내 오조작의 위험 그 로자기가 나와야 하는데 로봇만 어설프게 외워놨다가 로이조안 써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써버린다면 이게 뭐냐면 내가 실컷 공부하고 틀리면 얼마나 사람이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암기 과목이라서 지금 이제 1회차 시험이 지금 끝난 지 한 3주 정도 됐겠네요. 지금 1회차 시험 치신 분들 지금 이거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답변 못해요. 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암기는 말 그대로 짧고 굵게 외우고 결국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대화할 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야 로봇 작업에 특별 안전교육 그거 챙겼나?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죠. 야 안전선평가 실시하는데 그 6단계 그 뭐였지? 이런 대화를 합니까 평상시에? 안 하잖아요. 오늘 최강야구 하는데 최강야구 몇 시에 하지? 이런 대화는 하더라도 이런 대화 이런 진짜 시험 문제 나오는 이런 대화를 안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하고 나면 까먹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암기 과목은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60이라는 기간 이제 54일 남았죠. 54일이라는 기간 동안 딱 54일만 미쳐봐라 말씀드립니다. 딱 54일만 54일 동안 내가 뭐 좋아하는 뭐 프로야구 이런 것도 끊고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데이트 가는 것도 끊고 이 기간 동안 뭐 드라마도 끊고 예능도 끊고 이 기간 동안만 미쳐 있어야 합니다. 왜? 54일 뒤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와서 내가 이거를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게 판가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결국에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거예요. 자,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진급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뭐 자격증 따면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목적은 다 틀린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잘못하시는 분은 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경험으로 쳐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치고 내 자격증 따는 거는 못 봤습니다. 왜? 경험으로 친다라고 하면 결국에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고 계속 미뤄지게 되거든요. 딱 마음 먹었을 때 한 방에 따버려야지. 이거를 대충 해야지. 이번에는 그냥 경험만 해야지. 이번에는 그냥 뭐 분위기만 봐야지. 나 이런 분들 저는 합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내가 딱 공부할 때 지금 딱 파고들어야지. 이거를 어설프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산업안전기사라는 과목은 내가 지금 어설프게 공부할 게 아니라 할 때 바짝 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쪼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책 구매하신 분들은 책 버전 자 프리미엄 CBT가 있죠. 자 보시면 자 나온 CBT거든요. 자 지금 저는 이제 관리자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24년 들어가서 신기반기 프리미엄 모드는 신기반기 책하고 똑같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프리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자 채용시 교육 내용 쭉 나와요. 이건 전 먼저 산산산 직직이거든요. 산산산 직직. 그 내가 이거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산업 안전함도 주주주 써보고 뭐라고 주죽 써보고 그렇게 해서 답안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답안을 확인해서 아 내가 맞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맞으면은 여기 보이시죠? 동그라미 하시면은 이 문제에 맞았다고 체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왜? 저희는 공짜기 때문에. 이거는 책 버전으로 그대로 해드린 거고 그 말고 일반 기출문제 버전은 다 공짜거든요. 산업안전기사에서 회차별로 들어가셔서 뭐 필답형 19년도 본다. 그럼 1회차다. 마찬가지예요. 프리모드 들어가서 시작해서 문제 푸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를 제가 왜 만들었냐 결국에는 이게 쓰는 분들이 힘든 거죠. 요즘은 타이핑을 많이 치다 보니까 손이 아파요. 손이. 그렇기 때문에 타이핑을 치면서 공부를 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회차가 시작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 카톡에 지금 AI 봇이 들어가 있죠. AI 봇한테 질문하면 답 다 가르쳐 주거든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제가 카톡 띄웠어요. 자, 여기서 슬러시 문제라고 치면 AI가 알아서 문제를 내줘요. 업무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쭉 하면서 네 가지 쓰라고 하죠. 그럼 내가 이거 답 보고 싶다. 슬러시 답이라고 치시면 답도 바로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슬러시 문제, 슬러시 답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랭킹 시스템이 있거든요. 랭킹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은, 자, 슬러시 정보 4단계 50님 해볼게요. 자, 지금 포인트가 14,000점이 지금 보이시는가요? 이게 지금 보일란가? 자, 이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여기 카톡방에 뭐 슬러시 문제라든지 슬러시 답 등등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치시면 알아서 레벨이 올라가고, 그리고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러면 뭐가 할 수 있냐면 나중에 포인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책만 보고 있죠. 책만 사셨죠. 여기서 중요한 게 오디오북입니다. 오디오북이 뭐 하는 거냐, 듣는 거죠. 말 그대로. 솔직히 일반 유튜브 보면은 일반 기출 문제랑 답을 읽어주는 오디오북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죠. 오디오북 구매하시면 오디오북 버전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24년 버전. 자, 누르시면, 자, 위에는 전체, 밑에는 필수 암기 법령, 책하고 똑같은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카테고리별로 과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목도 총 6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드시면 총 9가지 되거든요. 이거 역시나 더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외근을 돌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시간이나 내가 출퇴근 시간, 그럴 때 이거를 들으시면은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내가 들으면서도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 오디오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54일 남은 기간 동안 오디오북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언제 들어야 한다? 내가 잘 때도 이어폰 있죠, 이어폰. 수시로 들으시면은 오디오북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오디오북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글자로 보진 않았지만 내가 오디오북을 들으면서도 아, 이 문제가 이거였지 하고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산업안전기사라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 계속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과목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나중 되면은 내가 오디오북을 딱 들으면은 아, 이 문제 이거지 하고 내가 혼잣말로 중얼중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빨리 외운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북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작업형 버전도 많은데 일단은 필답부터 먼저. 그건 끝나고 나서 계산식 저희 영상 있잖아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에도 저희 신혜선 강사님이 현직 수학 강사이자 수학학원 원장님입니다. 그분이 계산식에 대한 해설을 다 쓰셨는데 우리 신혜선 강사님이 써놓으신 그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계산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공학용 계산기를 쓰시면 돼요. 그 공학용 계산기 사야 하는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FX570 ES 플러스 2 사셔야 합니다. 이거 한 25,000원에서 한 29,000원 사이 될 겁니다. 네 가지 적으셨고 전체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강의 찍을 때도 나왔던 말인데, 자, 대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 산산산 직직 있죠. 직직. 자, 산산산 직직이 실제로는 10가지입니다. 이거를 외우기 쉽게 5가지만 해놓은 거지. 자, 여기 뭐냐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 자, 변형될 수 있는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다 할게요. 자, 단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답을 쓸 때 해당 답안은 쓰면 안 되겠죠. 산업안전 이 내용을 빼고 쓰라거든. 결국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써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외워 놓으셔야죠.
그런데 뭐 법령에서 너무 깊게는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뭐는 제외라고 말이 나오면 대부분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문제를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 손발 연기에 해볼게요. 손잡이의 탈락. 제가 이것도 강의 찍을 때 이 내용 올려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게 암기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손발 연기해라고 되어 있죠. 앞 글자 손발 연기해.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단 손잡이의 탈락 여부 제외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 여섯 가지, 요 밑에 다섯 가지 이걸 써야겠죠. 이렇게 써야겠죠. 발연기해로 이걸 써야겠죠. 일단은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웬만하면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뭐 비상구도 두 가지라 하겠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네 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외우는 거고. 특히 건설 파트가 외울 게 좀 많으실 거예요. 건설 파트 내용이 좀 많거든요. 작업형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작업형 영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 문제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오죠. 해당 영상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도구 네 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영상 자체가. 그리고 지금 방금 영상에 소리 나왔잖아요. 영상에서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그래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 환청 들린 거예요, 환청. 근데 저도 역시나 시험장 갔을 때 환청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 작업하는 사람 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안전화, 용접 장갑, 용접용 앞치마 이런 거. 아직 이제 공부 초반이다 보니까는 다 모르실 건데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그것도 다른 문제를 보여드리면,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크레인으로 양중하는 거죠. 양중이 물건을 든다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방금 어떻게 했는지. 확대되었죠. 보통 영상에서 확대가 된다. 이건 힌트입니다. 분명히 영상에서 물어볼까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해당 영상에서 저 문제를 푼다면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방금 확대가 됐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영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 건데, 실제로는 이 영상이 만약에 확대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십니까? 이게 훅 해지 장치거든요. 훅 해지 장치. 이게 아마 없겠죠. 이렇게 확대가 됐다고 하면. 지금 이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해지 장치가 이게 없으면 해지 장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확대가 됐으면은 이게 없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확대해 줄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힌트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작업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와 영상을 보지 않고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푸는 문제라고 한다면 딱 한 문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죠. 자, 영상은 지게차를 작업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점검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영상을 보지 않고 푸는 거죠. 그냥 보자마자 바로 필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은 결국엔 필답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몇 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작업형은 일단은 제껴놓고 무조건 필답부터 보십시오. 필답부터. 작업형은 제가 또 알아서 준비해 드립니다.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그거는 자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계속 제가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릴 거예요. 제가 카톡방에도 영상 한 번씩 올리거든요. 저는 현직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가 이때 현장 제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딱 보고 이거 영상 찍어야 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시면서도 작업형은 알아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부분이구나. 이건 저런 부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중간에 또 그 유튜브에도 강의 올리죠. 작업형 영상 나오는 문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찍을 겁니다. 제가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현장을 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많이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작업형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먼저 필답을 무조건 공부하고 있어라. 필답이 기반이 안 되면 이건 학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필답부터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자, 필답형 12 더하기 1 더하기 1로 무조건 해독을 해라. 그리고 오디오북으로 계속 들어라. 그리고 카톡방에 AI 보신을 활용해라. 아니면 나눔 CBT 엑셀 모드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필답엔 준비가 더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요 네 가지만 패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왜 꾸준함 말씀드리냐면 꾸준하게 안 하면 이건 까먹게 돼 있거든요. 암기 시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셔야 돼. 꾸준하게. 꾸준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은 퇴근하시잖아요. 퇴근하셨을 때 피곤할 수 있겠지만은 하루에 2시간이라도 공부를 해라. 피곤하더라도. 아, 안에 이거 하나 더 있네요. 22시, 23시, 24시. 야간 퀴즈를 활용해라. 야간 퀴즈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랜덤으로 나옵니다. 랜덤으로 야간 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야간 퀴즈를 이 시간에 풀 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키울 수가 있냐면 내가 이거 보자마자 답안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PC 카톡으로 켜서 답을 쓸 준비를 하시고 이걸 보자마자 답을 쓴다. 그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서 계속 내가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건 서로 경쟁이 해야 돼요. 경쟁이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나도 빨리 맞추고 싶은데 딴 사람이 먼저 답안을 쳐버리면은 뭔가 약간 경쟁심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외워야지,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생각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같이 올라가는 거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카톡방에서 경쟁을 하면서 내가 계속 이 답을 맞춰보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22시에 돌리시면 30문제 나오거든요. 이 시간대 랜덤 퀴즈가 야간 퀴즈. 자, 30문제가 나와서 총 40분 걸려요. 총 40분. 그리고 20분을 쉰다. 쉬고 또 23시부터 시작.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 20분이라는 시간도 우리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처음에는 10분 가려고 했어요. 휴식을. 그런데 10분을 하면 너무 짧다. 이 짧다가 뭐냐면 내가 몰랐던 문제를 체킹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내가 몰랐던 답안 체킹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때 담배도 한 대 피우시고 뭐 화장실 급하시면 화장실 갔다 오시고 또 23시 앉아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보고 이거를 계속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이 270문제, 280문제 다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은 나중 되면은 제가 어떤 식이었냐면 저도 이제 여러분 똑같게 수험생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때 시험이 4월 말이 됐다. 4월 말이었는데 4월 첫째 주에 뭘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더 외울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제가 조금 더 해서 17년치를 암기를 했고 그리고 신출 대비도 저는 총 10문제 정도 더 했었거든요. 그렇게 복습도 계속 했고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수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 이런 식으로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2문제 한 문제는 계산 한 문제는 필수 법령 이렇게 계속 공부해라는 말입니다. 12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말은 12문제 일반적인 12문제 한 문제는 계산 한 문제는 필수 법령 필수 법령은 계속 봐야 하고 그 계산 문제 미루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 또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 문제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놓쳐버려요.
왜? 시험 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은 초조해지기 마련이에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계산 문제보다는 필답에 더 막 봐버려요. 그럼 계산 문제 계속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 언제 되냐? 항상 패턴이 그래요. 딱 시험 일주일 전에 딱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계산 문제 질문 엄청나게 합니다. 왜? 평상시에 계산 문제 공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루에 한 문제씩 꼬박 계산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도 제가 12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지만은 보다 보면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날은 좀 쉽기 때문에 한 문제만 풀 게 아니고 계산 문제 한 두세 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푸시다 보면 쉬운 문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딱 식만 넣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쭉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첫 강의지만 오늘 말고도 제가 또 강의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때그때 또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카톡방에서 소통을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자료 많습니다. 카페에도 특히 책 구매하신 분들은 뭐 간연도나 최다변칙도 또 있겠지만은 꿀팁 자료들도 또 되어 있거든요. 밀폐 공간 문제, 안전보건 깜지 노트, 작업형, 필답형 시험지 틀도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연습해라고. 그럼 작업형 시험지 틀도 있고, 그 안전보건 표지 작성형 및 암기형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필요한 거 많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작업형 고득점 비법 영상이 따로 있죠. 이거는 책을 구매하신 분만 들으실 수 있는 비공개 영상입니다. 짧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버튼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입니다. 작업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문제 그대로 화면 그대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가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중간중간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은 고생을 하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24년 2회차 첫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